안녕하세요. 도쿄 황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린이던 시절에 바보짓을 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15년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었고, 당시 저는 상한가를 50연속 차지했던 시절이라서 주린이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무상증자로 주식 수가 2배가 된다고 해서 대박이라는 생각에 갖고 있던 돈을 더 넣었었고, 집에도 얘기를 해서 돈까지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없는 형편의 아들이 대박이라고 하자 어머니가 아껴둔 삼십돈을 보내주신 기억이 있는데 일단 무상증자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이 많이 난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준 행위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도 주주의 몫입니다. 자본에는 자본금도 있지만 이익잉여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잉여금을 떼다가 자본금을 넣어주는 게 무상증자인 거죠. 주주돈 한 푼 안 들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니까 무상증자인 겁니다. 일단 총 자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익이 100억일 때 둘을 합하면 110억이죠. 그런데 잉여금은 40억 떼다가 자본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0억이 되지만 반대로 이익잉여금은 40억이 줄어서 60억이 되고 둘이 합하면 또 1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110억으로 동일한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총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 항목 간의 주고받음이라서 무상증자를 했다고 회사 가치가 갑자기 늘어나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실질적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잉여금 떼다 그냥 자본금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똑같기 때문에 회사 가치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주식이 100개인 회사에 있다 친다면 이 회사는 무증을 하게 되면 주식수는 200개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개로 배로 늘게 되면 주식의 가치는 만원에서 5천원으로 강제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가총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상증자 그 자체로는 주주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잉여금을 주주에게 준다는 겁니다.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를 잘해서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무증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회사는 돈 좀 벌어요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내려가는 만큼 사람들이 매수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증을 하면 보통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시 무증을 했던 흥구석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아직 상폐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죠. 월봉 기준으로 1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5,3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엄청납니다.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부채 비율은 5%대고요. 유보율은 5,000%가 넘어갑니다. 옛날에 저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으면 탄탄한 회사니까 대박이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벌어놓은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이익은 없으면서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유보율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종목은 신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망하지 않겠지만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돈을 넣어서도 안 되는 회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흥구석유가 무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주식을 2배로 늘려준다고 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2배 늘어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을 다 흥구석유에 넣었었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갖고 있던 30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픈 일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가 떨어진다고 알았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물론 손해를 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행복한 상상은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주식책을 쓸 정도지만 저 역시도 이런 주린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린이들을 놀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무증을 한다거나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하는 종목의 토론방에 가보면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초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냐고 면박만 주는 거죠. 저는 흥구석유 같은 케이스처럼 똥멍청이 짓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놀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오래 해도 모르는 게 생기는 거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남들 놀릴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지금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배워가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으로 줄이는 시절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